어, 사업 사업의 특성, 비즈니스 마인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뉴스킨을 우리가 왜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이라는 건 우리가 제품 판매 이익을 높여서 그에 따른 수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랑 우리 이 트윈즈 그룹 안에서도 보물지도를 그리고 미래일기를 그리면서 보물지도 미래일기 그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지 않나요? 막 요트 나오고 전원주택 나오고 막 정말 대단한 많은 것들을 꿈꾸는데 그거를 꿈꿀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건 많이 팔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우리가 말하는 뉴스킨에서 성공자들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라고 또 되짚어 봤을 땐 이 시스템은 팀을 가지고 있냐 없냐로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냐 없냐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기본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를 꼭 돌이켜 보셔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내가 기본기를 과연 갖추고 있을까? 기본이 없으면 결국에 미천이 드러나거나 기반이 무너진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진짜 뼈 빠지게 진짜 피똥 싸가면서 3년을 온전히 집중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기본기들이 다 탄탄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조직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실직고 하면 저는 기본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정말 사실은. 저는 막 요령, 뺑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뭘 시켜도 저는 요령이 너무 잔머리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할 때는 그 촉은 있었거든요. 하면 안 되겠구나. 기본기부터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아까 기반이 드러나서 미천이 드러나서 기반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동호회 활동하러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 그룹, 무너지지 않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기에 정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본기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안 알려드려도 뭐 탱코어, 대문, 초대, 보상, 뭐 STP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룹 미팅, 시스템, 뭐 각자의 셀 미팅, 스폰서 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에 집중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저는 성장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성공까지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냐. 그게 정말 중요하고 시스템이 그냥 스폰서 사장님이 사장님 들어오시죠 해서 들어오는 사람과 진짜 내가 이끌고 간다 생각하시면서 누구보다 빨리 들어오고 누구보다 빨리 화면을 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내 걸로 인지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사장님들이 대문 막 100건 1000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진짜로. 초기 사업자 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도 대문이 중요하지 않을까? 대문도 물론 중요한데 시스템 참석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에게 시스템 이야기하면 그냥 주구장창 시스템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근데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내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 2000GV 볼륨 안정화예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카페 사업을 해서 카페 비즈니스를 하겠다 생각하는데 2000GV, 그러니까 내 카페를 오픈해 놓고 고객이 한 명도 없어. 막 팔이 날리고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카페의 모습을 보고 나 너가 당신이 하는 카페 사업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뉴스킨 사업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내 카페가
팔이 날리지 않고 정말 많이 팔려야 돼요. 정말 많이 팔리고 소문이 나야 그 구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비즈니스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2000볼륨은 안정화가 완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2000볼륨 뭐 이번 8월달 마감할 때 막 또 띵까띵까 놀다가 뭐 누구 안 사주나 연락 띡띡 해보다가 인스타 올렸는데 누구 2명이 TR을 한대. 그 TR 2개로 형성된 2000볼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이뉴스킨을 켰을 때 적어도 20개의 단 6만 원일지라도 20개의 ARO가 돌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20명의 ARO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게 20명의 ARO가 만약에 없다. 그래도 마이뉴스킨을 켜봤을 때 그냥 등록만 된 유저가 아니라 액티브한 유저라고 하죠. 가만히 냅둬도 자기가 너무 뉴스킨을 좋아해서 구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마이뉴스킨 켜봤는데 20명이 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나는 지금 첫 번째 단추를 어쩌면 안 꿰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빠르게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만약에 아니다 하면 그냥 인정하고 그거를 빠르게 해내야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시스템을 갖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되게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전 만약에 사장님들이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사장님들이 강의를 듣고 시스템에 들어와는 있지만,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야 된대, 막 졸려 죽겠어. 근데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행동을 어차피 안 하실 거면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지금 하듯이 행복하게 사업하셔도 돼요. 그게 뉴스킨을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만약에 배우신다면 행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행동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어쩌면 이분은 제가 정말 손목을 걸고 그분은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의 형태가 스폰서에게 단 한 명도 소개해주지 않는 사람. 프로스펙터, 소비자, 가족, 뭐 일체 불문하고 단 한 명도 내 스폰서 사장님이 내가 소개를 아무도 안 해줬어. 그런 분들은 사업이 안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고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느린 사람이랑 다른 부분이거든요. 행동을 그냥 안 해. 근데 천천히 간대. 그런 분들은 사실 6개월 뒤에 못 볼 수 있어요. 되게 슬프지만. 또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뜨끔했다고 끝이 아니라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면 스폰서 사장님께 저 사장님 저 너무 느리니까 천천히 갈게요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판하는 조직 아니에요. 사업가의 집단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인드를 꼭 갖추셔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스폰서 사장님에게 꼭 소개를 해주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환경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환경 탓하는 분들의 뭐가 문제점이냐면 환경을 인식하는 나의 수준이 중요한 거죠.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어쩌면 하나일 수 있는데 뉴스킨을 떠나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냐 내가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업가가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가능성에 자꾸 집중하고 그거에만 포커싱을 하는 분들이 비로소 사업가로 거듭나고 비로소 팀을 만들고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기초 단위의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인스타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하우투적인 게 아니라 딱 답을 알려드리면 지속성으로 승패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지금 제가 딱 이 말 하자마자 머릿속으로 저도 그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지속하고 있는데
이 지속이라는 말은 3개월, 6개월 반짝했다고 말하는 지속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냥 이제 시작한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우리가 SNS 툴로 사실 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1년, 2년을 지켜보고 사실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매력적이게 하고 있냐라는 걸 조금 롱텀에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컨텐츠라든지 방향이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뭐 외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몸적으로라든지 스타일적으로라든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사실 저는 벤치마킹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그룹 안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단 절대 모방만 해서 그냥 베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의 캐릭터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누구 그냥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나의 강점을 알고 진짜로 나랑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랑 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고 싶을까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거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나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집중했던 게 내가 하는 뉴스킨 하는 이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우리. 뉴스킨 하는 강용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뉴스킨 하는 강용으로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뭘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내가 감히 선택한 비즈니스가 뉴스킨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세일즈를 하고 그냥 뭐 프로모션 나올 때만 자꾸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한 마케터로서 나는 많은 사람들께 뉴스킨을 또 떠나서도 어떤 걸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마케터도 아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터면 이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 네트를 짜는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냥 여러분들이 마케팅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제품에 대한 정보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쉽게 말하면 친구가 SNS를 통해서 많아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새로운 친구가 안 많아지고 있다면 네트워킹, 네트를 짜는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세일즈 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가 많아져야 돼요. 나랑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전략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은 또 초기 사업자들과 1대1 미팅을 하면 꼭 이야기해주는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바든 아니면 직장을 다녔든 상관없이 그 기존 사회 구조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퇴근하면 돼요, 그냥. 내일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냥 10번 1, 2, 3, 4, 5, 6, 7, 8, 9, 10 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사업이라서. 어, 10번 하고 1의 결과가 만약에 안 났으면 1의 결과가 날 때까지 하는 일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누군가는 5번만 하고도 1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 근데 누군가는 20번, 30번, 100번을 해야만 겨우 1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저 스폰서 사장님 뭐 어딘가에 나가서 발표할 때도 저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저 열심히 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어쩌면 핑계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 뉴스킨 사업을 합니다라고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했으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저 10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1의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가 비즈니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게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면 어떤 성과가 나고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뉴스킨의 게임의 룰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빠르게 성장을 해요. 다들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시죠? 뉴스킨 사업의 게임의 룰은 사실 스타트라인은 BR, BP가 됐다고 해서 스타트라인에 사실 서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저의 또 생각이에요. 괜히 또 지금 BP이신 분들 막 낙담하고 이러시지 말고. 근데 진짜 게임, 이제 본 게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스타트라인은 EBP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BP를 다시 해석을 하면 내 아래 4명의 조직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까지 포함하면 5명. 이 5명에서 레버리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나 혼자서 하는 건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EBP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해석해주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초석이죠. 비즈니스. 그룹을 통한 확장, 즉 레버리지를 사장님들이 원한다면 피똥 싸서라도 해내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전 뭐 안 하고 싶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EBP 되는 방법을 가지고 왔죠. 이대로 하면 진짜 EBP 빨리 되실 거예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한 가지씩 짚어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GV의 안정화가 빠르게 되셔야 돼요. 빠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데드라인이 포함되거든요. 그냥 저 3년 안에 낙서하신 분들 지워주세요. 3년 안에 그냥 GV 안정화 할게요. 그냥 비즈니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3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GV 안정화를 빨리 끝내버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업가기 때문에 나의 주력 사업 아이템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TR이다. 그럼 TR로 거치든 외관, 뭐, 내 외관을 완전히 변화하고, 그걸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주력 아이템을 찍으셔서 그걸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업라인과의 소통, 스폰서 자사님과의 얼마나 투명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장은 판가름이 나요. 정말 이거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거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파트너요. 근데 이제 스폰서 사장님도 그 위에 스폰서 사장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EBP가 너무 되고 싶으면 내 프로스펙터를 나의 1대 스폰서 사장님만 집중해서는 잘 안 생겨요. 1대 스폰서 사장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역량의 값어치가 이만큼 있고 2대, 3대 스폰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경험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1대, 2대만 활용하는 것과 3대, 4대, 5대, 6대 다 활용해요. 그렇게 해서 집중 폭격을 소비자든 프로스펙터든 이런 분들을 폭격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상위 스폰서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친해지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팀워크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7월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LTO의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내년에 할게요 하는 분들은 내년에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GV보다 리크루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라는 사람이 EBP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중요해요. 그냥 오늘 한 것처럼 뭐 목표 발표나 이런 데서 저 EBP 8월까지 갈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끝내버려야겠다라는 나의 확고한 의지가 이 위에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근데 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아직 안 됐는데요 하는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짚어드리면 그런 분들은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두 굽을 갈아가며 피땀을 흘려서라도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를 뒤돌아보면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 거라면 뉴스킨의 룰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냥 배운 룰대로 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뉴스킨 룰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뉴스킨의 룰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집중했던 또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탱코어랑 모닝스쿨에 정말 좀 목숨처럼 집중을 했어요. 왜 집중했냐, 그리고 어떻게 집중했냐를 좀 말씀드리면, 전 탱코어를 저의 1대 스폰서 사인부터는 다 부산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2대 스폰서 사인부터는 다 백만장자세요. 그냥 쉽게 말해 드릴게요. 안 친했어요. 그래서 랠리 같은 데를 저희는 경주로 갔는데 랠리를 가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스폰서님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근데 EBP가 됐을 무렵에 탱코어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안 해요. 저도 안 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쪼다 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뉴스킨 사업하고 이 일의 가치도 알겠는데 왜 탱코어조차 안 하지? 그래서 했던 방법이 3대 스폰서 사장님께 어느 날 그냥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대뜸 저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3대 파트너 강영입니다. 저 오늘부터 사장님께 탱코어를 보고하겠습니다. 1대1로. 그래서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자초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에도 제가 일어나는 시간, 왜냐면 6시에 항상 굿모닝이라는 글과 함께 와 있었거든요, 카톡이. 그럼 주말에만 우리가 10시 일어났다고 가정해봐요. 진짜 그 악몽이었거든요. 그냥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코어를 망근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탱코어를 자꾸 느슨해지는 그 습관을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걸 언제까지 했냐? 저 SBA 될 때까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말할 때 SBA까지 하겠다라고 한 게 있어가지고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 통제를 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나의 이 별것도 아닌 이 개인 시스템조차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룹을 통제하고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판단을 한 거죠. 제가 탱코어를 제 파트너 사님들께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스폰서 사장님이 로드맵 짜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방향과 로드맵까지도 세팅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를 진짜 재점검하게 되는 정말 기초 단위의 개인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무조건 사업의 성장이 3년 뒤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딱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모닝스쿨도 마찬가지예요. 모닝스쿨 어떤 사장님도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는 이거를 인생 걸고 하겠다 해놓고 초등학교 뭐 저학년 한 4교시보다도 더 배우려고 안 한다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인생 바꾸겠다고 또 짚고 갈게요. 보물지도나 미래일기 그릴 땐 그렇게 허황되게 그려놓고 어떻게 1시간의 모닝스쿨 1시간을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모닝스쿨을 제가 사업 초기부터 이것도 똑같이 SBA 될 때까지 단 한 달도 우리가 오프라인이 가동되고 있을 때 단 한 달도 빼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송한 건 만근은 안 했어요. 뭐 외부 일정이 있다든지. 그래도 모닝스쿨을 등록하면서 계속 마인드 세팅을 했다는 거죠. 제가 왜 모닝스쿨과 이런 전개, 트레이닝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그냥 우리가 백종원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한 강의를 하면 그분들은 날 때부터 기업가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어쩌면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모닝스쿨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냐면, 모닝스쿨에서 이야기를 하고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일반인이었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끊임없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이 모닝스쿨이 정말 값지고 내가 적용할 게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또 원하지 않게 자꾸 실패의 중독자가 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도 여기에 빠졌었고 1년 정도. 근데 이 실패 중독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다시는 빠지지 말자라고 경계하는 거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냥 지난달이랑 비스무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냥 만족하고, 언제부터 EBP 목표, SBA 목표, EBA 목표 찍어놓고 또 안 됐어. 근데 나 나름 열심히 했어라는 말로 핑계 삼으면서 당연시 여기고 있었나. 그리고 언제부터 또 말은 보물지도는 거창하게 그리지만 다시 꿈없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말 스스로 돌이켜 보시면 이거 진짜 짜증나요, 되게. 빠르게 탈피하셔야 되고 다시는 실패 중독에 빠지시면 안 돼요. 사업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서는 되게 다들 잘해 보이죠, 사장님들. 저기 집에는 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너무 잘해. 저 사장님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대문 잘 잡아와? 다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나만 너무 복잡하고 나만 스폰서랑 문제 있고 나만 파트너 말 더럽게 안 됐고 나만 조직 안 커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 요약하면 모든 것은 그냥 마인드에서 또 시작한다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비즈니스 마인드보다도 더 포괄적인 좀 관점으로 그냥 이 마인드 세팅이 진짜 되어야 사업이 좀 원활하고 내가 되게 행복하게 사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제가 가장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마음은 너무 막 썩어 있어. 그러니까 썩어 있다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아픈 거야. 너무 아픈데 누군가 프로스펙터 만나면 세상 밝은 척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파트너들 중에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도 가장 먼저 짚어주는 게 이 마인드 세팅인 것 같아요. 마인드에 대한 건 심플하게 요약하면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스트레스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즉 연습하셔야 돼요. 또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저 그냥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죠. 낙천적으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스폰서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빠르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인 것에만 계속 포커싱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이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상황은 통제가 되지 않지만 사장님들의 마음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막 코티트롤 먹기 바쁘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내려놓는, 그리고 이 상대가 나와는 다르다라는 걸 계속 인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업 진짜 짜증나네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해서예요. 스폰서 사장님들이나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절대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1시간 전에도 내 형제 라인과 비교를 했을 거거든요. 행복의 기준은 절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으로 꼭 보셔야 돼요. 누군가와 나를 경쟁시키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고 경쟁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의 나보다 경쟁에서 지면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코티트롤을 먹고 그럴 때 울분을 토하면서 어제 나한테 또 졌다라고 그냥 인정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나보다 성장했냐 안 했냐? 어제 나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나? 한 달 전에는 인스타그램이 너무 매력 없었어. 근데 꾸준히 노력해서 한 달 뒤에 봤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뭐 생김새는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책을 본다든지 내적 성장을 하는 게 자꾸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갈바닉만 해서 생김새도 더 나아진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한 달 전에 나보다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형제라인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한숨 쉬는 것조차 부정이고 긍정이 아니라면 입 밖에 자꾸 꺼내는 걸 안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돼요. 도움받을 줄 아는 것도 사실 저는 용기 있냐 없냐로 되짚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왜냐면 이 뉴스키는 팀워크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팀워크를 해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간다고 갔었다가 그 의류 브랜드 자라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좀 빠르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MD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MD 일을 할 때 매니저분이 저한테 뭐 다음 주까지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매니저한테 헬프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끝낸 다음에 짠 하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시 줄리어스 멋있다. 너 정말 능력 있구나. 사실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또 우리나라 좀 민족의 특성상 겸손해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 자꾸 도움 요청하면 민폐 끼칠까봐. 근데 그 매니저가 대뜸 하는 말이 줄리어스 너는 팀워크를 전혀 모른대요. 너에게 굉장히 실망했대요.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직도 그 느낌을 아는데 우리는 팀 비즈니스고 많은 사람들이 너보다 능력이 높고 낮은 게 있는데 나는 너보다 능력이 더 있는데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스폰서 사장님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스폰서님께 도움 요청하시죠? 이러면 스폰서 사장 제 스폰서 사장님 너무 바빠요. 제 스폰서 사장님 이미 뭐 지방 가셔야 되고 LT 라인에 집중하신다고 바빠요. 이거 다 핑계예요. 스폰서 사장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폰서님은 이미 저기 항공모함이에요. 군함이에요. 근데 나는 그 옆에 동동 떠다니는 그냥 구명정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구명정조차 어떤 분들은 빵꾸가 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명조끼 하나 그냥 들고 있는. 자, 심플하게 저 군함이 너무 바빠서 태워달라고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좀 도와달라고, 태워달라고, 저 성공하고 싶으니까 저 진짜 간절합니다. 저 살아야 됩니다라는 걸 표현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사장님들. 그냥 뭐 스포너님 바쁘니까 저 혼자 해볼게요. 굉장히 어쩌면 비즈니스에서 거만한 자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미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사실 문제조차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었다라는 건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스폰서 업라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도움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용기도 안 돼 있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팀을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어떤 팀을 갖고 싶지? 진짜 초기 사업자 때 혼자 사업을 알아볼 때부터 그때 이미 팀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룹처럼 되고 싶을까에 대한 걸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작한 한 3, 4년 전에도 네노라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나는 어떻게 저런 그룹처럼 만들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팀원으로서 시작할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저는 이 애티튜드를 갖추고 있냐 없냐라는 건데 감사할 줄 아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저는 사장님들이 성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가장 제일 결정적인 성장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것들을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감사할 줄 아는 애티튜드를 갖추고 있냐 없냐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의 위치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뉴스킨의 룰로 성장하겠다. 그럼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뛰어났건 아무리 사회에서 가능성이 있었던 인재였건 상관없이 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다는 거죠. 겸손할 줄 알아야 감사함이 나와요. 이 겸손할 줄 안다라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겸손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룹으로 가장 성장하고 싶냐면 저는 뭐 핀업을 많이 한 사람, 스타가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가 가장 많이 결집된 어떤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계속 배우려는 걸 사실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팀을 생각할 때 제가 사업 초기부터 생각했던 게 저는 사실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뉴스킨 안에서 우리 팀 안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냥 뉴스킨 코리아에서 독보적인 존재도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선 뉴스킨 코리아에서 이런 네트워커가 우리 브랜드와 함께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들어야지가 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게 저 혼자 거만해지고 뭔가 자아도취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해석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서울 윈윈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 없었어요. 정말 10명 미만의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뉴스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팀이 생존할 수 있을까? 나 같은 파트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넥스트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거만함이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할 때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팀 안에서도 그룹 안에서도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팀의 그릇은 저는 냉정하게 팀의 그 사람의 크기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커진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저의 이하의 팀 사이즈가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제가 원했던 사이즈는 보다도. 근데 또 인정하는 건 아직 그 사이즈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저의 그릇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부산에 계신 또 스폰서 사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성장한다고 영훈사장 생각하나 서울이? 근데 제가 진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에요. 부산에 계셨다 그랬죠. 저의 1대 스폰서 사장님조차. 저부터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산에 계신 스폰서 사장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계신 그 스폰서를 믿고 그 스폰서는 저를 믿고 있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를 믿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 스폰서가 저를 가장 믿고 신뢰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멀리 있지만 저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확신한다고. 이게 어쩌면 팀이 성장하는 원동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가 내 스폰서 사장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 업라인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폰서 사장님도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뢰라고 하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마찰을 줄이는 윤활제가 되기도 하고, 신뢰라고 하는 게 다른 개성, 여기 트윈즈 안에도 진짜 개성 넘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정말 합할 수 있는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 이 신뢰가 단단할수록 많은 사람들, 지금 움직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위기를 조금 유식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업 초기부터 또 가장 집중했던 게 이 어떤 문화를 지닌 팀과 그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게 누구냐라고도 봤을 땐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냥 한 명의 프로스펙터가 아니라 진짜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하면서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점들이 모이다 보면 정말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선순환은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문화 속에서 그거를 보고 또 좋은 사람들이 계속 영입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팀을 보여주면 100% 리크루팅 될 거다라고 저는 장담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성장하실 거예요. 시간 문제라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 팀 보여주면 저 형제라는 사장님 좀 깨름직한데 찝찝한데 생각하시면 진짜 성장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형제 라인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를 짚어보는 게 어쩌면 사업가로서 되게 당연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저는 비즈니스 어떤 되게 뛰어난 전략 같은 걸로는 무언가 성과,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함께한 추억이 정말 많고 좋은 문화 속에서 함께한 추억이 많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 2000년의 기회 그리고 2020년의 기회를 조금 무언가 트렌드로서 그냥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 2000년도에 이미 20년 전에 그 기회도 있었잖아요. 뉴스킨의 기회. 근데 왜냐면 저도 이거 생각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박상용 사장님이나 그 박상용 사장님 이전에 강병훈 사장님이나 이 사장님들이 과연 그 20년 전에 그냥 기회만 마주해서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도 이 사업 10년 전에만 알걸. 그럼 나도 성공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2000년도 때 지금 뭐 100만장자 이상의 빅리더 사장님들이 출연한 그 시기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100만장자가 되게 많대요. 근데 그때 기회와 지금 2020년도의 기회가 얼마나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주문 같은 거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했을 때 바로 다음날 오지 않나요? 배송? 근데 한 20년 전이나 3년 전만 비교해봐도 배송화 무언가 인터넷으로 주문하게 되면 한 3일 뒤에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근데 지금 다음날, 뉴스키도 다음날 안 오면 짜증나요. 맞죠? 이 배송의 속도도 빨라지고 인터넷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뉴스키는 그냥 제품이 뛰어난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 부스트 앞으로 나올 이런 이제 디바이스 경쟁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 2020년도에 우리가 마주한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셔야 돼요.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비즈니스를 만났으면 사실 사업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인터넷도 발달이 안 되어 있었고 택배도 안 되니까 잘. 조직을 성장시키고 팀을 성장시킬 때 어떤 이런 기회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저는 리더가 얼마나 많은 집단이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다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더라고 하는 건 단연코 무언가 핀지급에 따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최소한 자기를 믿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성공을 한다라는 걸 믿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 2020년도의 기회가 얼마나 큰지, 이 기회의 타이밍이 지금이 최적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스스로 무언가 슬럼프가 오더라도 동기부여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스스로 동기부여가 가능한 사람,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몇 명이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에 얼마나 큰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 이거 세 가지 다 해당 안 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결심하고 결단하시면 돼요. 사장님들 스스로를 리더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스스로가 성공할 것이다라고도 다 믿고 있으시죠?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대문 얼마나 잘하냐, 양작이 얼마나 잘하냐 보다 이런 스스로가 성공하고 스스로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 있는 행동과 눈빛, 이런 성공할 기운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사업 설명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세팅하고 3년 전부터 이런 신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껏,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조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하고 인생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증명해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박상용 사장님의 사업 설명 이런 거 들으면서 저 박상용 사장님, 저 대단한 박상용 사장님한테 3년 안에 나에게 전화가 오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이 누구신지 그냥 좋아요 누르는 걸 떠나서 평생 친구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가 누구인지 증명을 해내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죠, 언젠가는. 네, 그렇게 꼭 만들어주세요, 다들. 지금까지 다 괜찮아요, 사장님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차피 성공이라는 끝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냥 과정 속일 뿐이에요. 다시 또 도약하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도 해냈고 그녀도 다 해냈어요. 네, 왜 내가 못 해내겠습니까? 왜 사장님들이 못 해내겠습니까? 스스로를 믿고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배우시고 저보다 더 대단한 분들께 더 많이 배우시는 자세를 겸비하셔서 성장을 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뉴스킨 코리아를 더 위상 있게 높일 수 있고 언젠가 또 끝점에서 같이 마주하고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